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교양과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분에게 전달하여 많은 사람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과학교실은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동영상 함수의 기초 2,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네 번째로 함수 마지막 시간일 뿐만 아니라 기초 수학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함수의 기초 1에서는 함수의 분류까지 하였고 함수의 그래프 2에서는 세 번에 걸쳐 1차 함수부터 시작하여 분수 함수와 무리 함수, 대칭 함수까지 그래프를 그려보았고 오늘은 함수의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형태를 변경하였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그래프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앞에 강의를 보시지 않은 분은 카드로 안내하는 동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는 함수를 다루기 전에 먼저 절대값 기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는 일종의 연산 기호입니다. 연산은 수를 조작하여 새로운 수를 만드는 행위인데 절대값 기호는 대상이 되는 수에 작용하여 항상 양의 수를 산출하는 연산입니다. 연산의 기호는 연산 대상의 앞뒤에 세로 막대를 두는 것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 집합에서 어떤 양수의 문자수 x에 음의 부호를 붙여 음수를 표현합니다. 이때 음수 x에 절대값 부호를 연산하면 양수 x를 산출합니다. 6,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 되지요. 일반적으로 실수 집합에서 실수 y가 임의의 수 x에 대한 절대값 x일 때 x가 양수이면 그대로 절대값 기호를 나오면 되고 x가 음수이면 기호를 나올 때 양수가 되어야 하므로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음의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x로 나와야 합니다. 같은 원리로 y가 절대값 x-a일 때는 절대값 기호 안의 수 x-a가 양수이면 그대로 x-a로 절대값 기호를 나오고 x-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x-a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절대값 기호가 있는 연산은 절대값 기호 안의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여 따로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절대값 기호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잘 이해가 되었죠. 지금부터는 함수식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변수의 크기에 따라 부호가 바뀌므로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는 절대값 기호를 벗기는 구간을 나누어서 함수를 구간별로 정의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y 절대값 x-2 마이너스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x 2와 x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하여 즉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수가 양수와 음수로 나뉘는 경계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경우, x가 2인 경우, x가 2보다 큰 경우 5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퀄은 분리하여 따로 계산하거나 크다에 붙여서 계산합니다. 연속이니까요. 대부분 경우에 연속이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두 개의 절대값 기호가 모두 음수가 되므로 y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어서 y 이꼴 3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거나 2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절대값 x 플러스 1은 양수이고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음수가 되므로 y 이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두 절대값 기호가 모두 양수가 되므로 y 이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구간별 함수를 직교 좌표계의 그래프로 그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은 3이고 x가 마이너스 1에서 2인 구간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x가 2보다 큰 구간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구간을 나누어서 구간마다 식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매우 번잡합니다. 다행히도 변수의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는 절대값 기호의 개념과 대칭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가진 함수식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정의역 수식 전체가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함수 y = fx가 있을 때 정의역 fx를 절대값 기호로 연산한 y = 절대값 fx의 형태가 일반적인 것이죠. 절대값 기호의 정의에 따라서 기호 안의 수를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면 fx가 양수이면 y = fx이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y = fx의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은 크기는 변하지 않고 부호만 바꾸어 값을 양수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x축 아래 부분은 크기가 변하지 않는 양의 값을 산출하므로 x축을 기준으로 선 대칭을 이루도록 꺾어 올리면 됩니다. 꺾어 올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x축 아래 부분을 꺾어서 위로 올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공역 y가 양수인 x축 위 부분에 해당하는 1사분면과 2사분면에만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함수 y = 절대값 2x-1의 그래프는 구간을 나누어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y = 2x-1이고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구간은 y =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므로 구간별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양의 구간 y = 2x-1의 그래프를 직교 좌표계에 그리면 흰색 지선이 됩니다. 기호 안의 수가 음수인 부분은 y =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빨간색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값 기호의 성질을 반영하면 빨간색 함수와 그래프를 따로 구하지 않고 흰색 그래프의 x축 아래 부분을 x축의 선 대칭이 되도록 꺾어 올리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 fx의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을 때 y =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x축 아래 bu분을 위로 접어 올린 형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y = 절대값 x, x-1, x-3으로 절대값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절대값 기호의 성질과 대칭을 이용하여 바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함수는 3차 함수로 x축과 0, 1, 3에서 만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2차원 직교 좌표계의 그래프를 그리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나아가는 형태를 가지는데 0, 1, 3을 지나야 하므로 흰색과 같은 개형을 가집니다. 여기서 구하지는 않지만 극점과 극값은 미분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죠.
주어진 함수는 정의역 전체가 절대값 기호에 들어가 있으므로 함수값은 모두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X축 아래 부분을 X축의 선대칭이 되게 꺾어 올리면 전체 정의역 구간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번에는 정의역 변수 X에만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입니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y = fx에서 정의역 변수 x가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함수식의 표현은 y = f 절대값 x 형태를 가집니다. 정의역 변수가 일반적인 x가 아니고 절대값 x인 것이지요. 이 함수식은 독립변수 x가 양수일 때는 f 절대값 x는 fx가 되고 음수일 때는 f-x이지만 두 함수값은 fx = f-x로 같아져서 y축의 선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좌표계의 그래프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임의의 함수 fx에서 f2의 값이 y축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f 절대값 x에 x = 2를 대입한 f 절대값 2는 f2가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한 f 절대값 마이너스 2는 f-2가 돼서 f2가 되는데 같은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x = 2와 x = -2는 원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으므로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 y축에 대해 선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함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함수 y = 2 절대값 x-1과 y =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3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절대값 기호 1차 함수 y = 2 절대값 x-1을 직교 좌표계에 그려보면 x = 2이면 함수값은 f2 = 3이고 x = -2이면 2일 때도 함수값은 f 절대값 -2는 f2이므로 3입니다. 그러므로 음수 영역의 함수 그래프는 양수 영역의 흰색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선대칭인 형태를 가짐으로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음수 영역은 양수 영역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선대칭을 이루도록 그리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 2차 함수를 좌표계에 그려 보겠습니다. 주어진 함수식에서 절대값 부호가 없는 함수 y =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x-1과 3에서 x축과 만남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흰색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함수는 독립변수의 절대값 기호가 있으므로 양수 영역에서는 빨간색 그래프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음수 영역의 그래프는 양수 영역 그래프를 y축에 선대칭한 형태인 파란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그래프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친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가 잘 되었죠? 2차 함수도 음수 영역은 양수 영역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 선대칭을 이루도록 그리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 안에 종속변수 y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y = fx에서 종속변수 y가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함수식의 표현은 절대값 y = fx의 형태를 가집니다. 이 식을 분해하면 종속변수 y가 양수일 때는 y는 fx가 됩니다. y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y = fx가 되고 음의 부호를 이항하면 y = -fx가 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양의 함수값 종속변수 y가 되죠. 양의 함수값 y와 크기가 같은 음의 종속변수 -y를 만드는 독립변수식 fx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수식 fx가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동시에 만들므로 그래프는 x축의 선대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의의 함수 y = fx에서 좌표에 y = 플러스 f2와 마이너스 f2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변수 x 이꼴 2에 대응하는 종속변수 y 이꼴 f2의 그래프와 마이너스 y 이꼴 f2의 그래프는 크기가 같고 부호만 다르므로 x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서 x축의 선 대칭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함수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개의 함수 절대값 y 이꼴 2x-1과 절대값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2x-3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직교 좌표계에 절대값 기호가 없는 y 이꼴 2x-1의 그래프를 그리면 흰색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종속변수 y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의 대칭인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의 부분만 유효하고 음의 부분은 정의가 되지 않지요. 대신에 음의 부분은 양의 부분이 x축에 대해서 선 대칭인 형태인 파란색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없는 함수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x 이꼴 마이너스 1과 3에서 x축과 만남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흰색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함수도 종속변수 y에 절대값 기호가 있으므로 양수 영역에서는 빨간색 그래프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음수 영역의 그래프는 양수 영역 그래프를 x축에 선 대칭한 형태인 파란색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그래프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친 그래프가 되지요. 이해가 되었나요? 종속변수 y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는 y의 양수 영역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 선 대칭을 이루도록 y의 음의 영역에 그리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의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y 이꼴 fx에서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가 모두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함수식의 표현은 절대값 y 이꼴 f 절대값 x의 형태를 가집니다.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절대값 기호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야 하겠죠. 첫 번째는 독립변수 x가 양수이고 종속변수 y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xy 모두 양수이므로 y 이꼴 fx가 되고 일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변수 x는 음수이고 종속변수 y가 양수인 경우에는 y 이꼴 f-x가 되므로 이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래프의 형태는 일사분면 그래프가 y축에 대해 선 대칭인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독립변수 x가 양수이고 종속변수 y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y 이꼴 fx, y 이꼴 마이너스 fx가 되므로 사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래프의 형태는 일사분면 그래프가 x축에 대해 선 대칭인 형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 x가 음수이고 종속변수 y도 음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y 이꼴 f 마이너스 x는 y 이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되므로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래프의 형태는 1사분면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점 대칭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가 모두 절대값 기호에 들어있는 경우의 그래프는 절대값이 없는 함수식의 일사분면 그래프를 나머지 3개 분면에 대칭 이동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1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y축의 선 대칭을 이루거나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그래프가 x축의 선 대칭을 이루도록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절대값 y 플러스 절대값 x는 1입니다.
먼저 일사분면 그래프를 찾기 위해서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인 경우를 적용하면 y =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흰색 그래프가 되는데 일사분면에 속한 부분은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원리에 따라서 이사분면 그래프는 일사분면 그래프를 y축에 선 대칭 이동한 파란색 그래프가 되고 3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 선 대칭 이동한 주황색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그래프는 마름모가 되네요. 두 번째 함수는 절대값 y 마이너스 절대값 x = 1입니다. 그래프를 구하는 원리는 앞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두 변수가 양수인 경우의 식을 구하면 y = x 플러스 1이죠. 이 함수의 그래프는 흰색 그래프가 되는데 1사분면에 속한 부분은 빨간색 부분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원리에 따라서 2사분면 그래프는 1사분면 그래프를 y축에 선 대칭 이동한 파란색 그래프가 되고 3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 선 대칭 이동한 주황색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가 잘 되었나요? 세 번째 함수는 앞에서 살펴본 절대값 y =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입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두 변수가 양수인 식을 구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흰색 그래프가 되는데 1사분면에 속한 부분은 빨간색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원리에 따라서 2사분면 그래프는 1사분면 그래프를 y축에 선 대칭 이동한 파란색 그래프가 되고 3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선 대칭 이동한 주황색 그래프가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절대값 기호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변수 x와 함수 전체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표현은 y = 절대값 f, 절대값 x의 형태를 가집니다. 이 함수식에는 두 개의 절대값 기호가 있죠. 어떤 경우든 함수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수 x의 절대값 기호를 베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식 전체에 있는 절대값 기호를 적용하여 x축 위에 꺾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의 예제 y = 2 절대값 x-1 전체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먼저 독립변수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y축의 대칭인 흰색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부분을 적용하여 함수값을 양수로 만들어야 하므로 x축 아래에 있는 붉은색 부분을 꺾어 올려서 위로 올리면 됩니다. 두 번째 함수식 y =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도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독립변수에 절대값 x가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y축의 대칭인 흰색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기호를 적용하여 함수값을 양수로 만들어야 하므로 x축 아래 붉은색 부분을 꺾어서 위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이번에는 종수변수 y와 함수 전체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식의 표현은 절대값 y = 절대값 fx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 함수식에도 두 개의 절대값 기호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독립변수에는 절대값 기호가 없으므로 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식 전체에 있는 절대값 기호를 적용하여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꺾어 올려서 양수로 만들면 우변의 그래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좌변 종속변수에 있는 절대값 기호는 주어진 그래프의 양의 부분을 x축에 선 대칭 이동하여 만들어진 그래프를 추가하면 되겠죠. 앞의 예제를 변경하여
절대값 y 이꼴 절대값 2x-1의 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먼저 우변의 함수식 전체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는 음수 부분을 꺾어 올린 흰색 그래프가 됩니다. 종속 변수 y에 절대값 기호를 적용하여 양수 부분의 그래프를 x축에 선 대칭 이동하여 만들어진 붉은색 그래프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흰색 그래프와 붉은색 그래프를 합친 그래프가 함수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수식 절대값 y 이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도 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함수식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흰색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 전체 함수식에 대한 절대값 기호를 적용하여 x축 아래에 있는 음의 부분 붉은색 부분을 꺾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있는 흰색과 붉은색 그래프를 합친 것이 우변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종속변수 y의 절대값 기호를 적용하여 양수 부분의 그래프를 x축에 선 대칭 이동하여 만들어진 흰색과 붉은색 그래프를 추가하면 전체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절대값 기호가 3개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함수식 전체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인 표현은 절대값 y 이꼴 절대값 f 절대값 x의 형태를 가집니다. 이 식에서 독립변수에 절대값 기호가 있으므로 제일 먼저 이것을 벗겨서 함수를 확정하고 y축의 대칭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값 전체에 절대값 기호를 적용하여 x축 아래 부분을 꺾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의 절대값 기호를 적용하여 양수 부분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x축에 대해 선 대칭으로 이동한 그래프를 3사분면과 4사분면에 추가합니다. 예제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한 함수 절대값 y 이꼴 절대값 f 절대값 x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수 x에 있는 절대값 기호를 벗겨서 함수를 확정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y축의 대칭인 흰색 그래프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 함수식 전체에 대한 절대값 기호를 적용하여 x축 아래에 붉은 부분을 꺾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굵은 흰색 그래프가 전체 함수식에 대한 절대값 기호가 있는 우변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좌변 종속변수에 있는 절대값 기호를 적용하여 양수 부분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x축에 대해 선 대칭 이동하여 만들어진 그래프를 3사분면과 4사분면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흰색 그래프 전체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외우는 것이 절대 아니고 개념과 원리를 논리적으로 따져서 순서에 맞춰 그리면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함수식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식의 기본형은 y 이꼴 fx의 형태입니다. 이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변형을 반영하면 함수식은 y 이꼴 마이너스 af 마이너스 b x 플러스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d의 형태가 됩니다. 각각의 변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 a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는 x축에 대한 대칭을 만듭니다. 또 b 앞에 있는 부호는 y축에 대한 대칭을 만듭니다. 또 함수식에 있는 개수가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는 수직 방향으로 확장되고 a가 1보다 작으면 그래프를 축소시킵니다. 반면에 독립변수 x 앞에 있는 개수 b는 b가 1보다 크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수축하고 b가 1보다 작으면
x축 방향으로 확장합니다. 또 독립변수 x에 연결된 플러스 마이너스 c는 그래프의 평행 이동을 반영한 내용으로, 마이너스는 그래프를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고 플러스 부호는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킵니다. 반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d는 그래프를 수직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플러스 부호는 y축에서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부호는 음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3차 함수 기본형 y = x 세제곱의 그래프가 그림처럼 흰색으로 주어져 있을 때 y = x 세제곱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한 대칭을 이룹니다. 또 독립변수에 대해 음의 부호를 붙인 y = x 세제곱의 그래프는 독립변수의 부호가 바뀌었으므로 y축의 대칭인 그래프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전체 함수식 앞에 개수가 있는 경우로 그래프를 수직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게 되는데, 개수가 2인 y = 2x 세제곱의 그래프는 2배만큼 확장이 되어서 y축과의 간격이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반면에 개수가 1보다 작으면 함수값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y = 2분의 1 x 세제곱의 그래프는 값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x축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번에는 독립변수 x에 개수가 붙은 경우로 그래프를 수평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하게 되는데, 개수가 2인 y = 2x 세제곱의 그래프는 2분의 1만큼 수축시켜서 y축의 간격이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1보다 큰 개수의 그래프가 수축되는 것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함수값 c를 만드는 독립변수의 값은 일정한데 개수가 있는 경우에 그만큼 더 작은 수로 같은 함수값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래프가 수축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개수가 1보다 작은 y = 2분의 1 x 세제곱은 같은 함수값을 만들기 위해 더 큰 수가 필요하므로 그래프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서 x축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번에는 그래프가 평행 이동 형태로 변형된 경우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그래프를 평행 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래프의 함수식을 구했는데, 변수의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평행 이동을 반영하였죠. 독립변수 x의 양의 값을 더한 x 플러스 3의 세제곱은 그래프를 음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게 만들고, 반대로 음의 값 마이너스 3을 더한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그래프를 양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것이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도 평행 이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y = x 세제곱 플러스 3은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고, 음의 수를 더한 y = x 세제곱 마이너스 3은 음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프의 변형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명확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다시 보면서 논리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는 기호 안의 수를 양의 값으로 만드는 연산기호이므로 어떤 수식이 절대값 x를 가지고 있을 때 절대값 기호를 벗기지 않으면 계산을 하지 못하므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값 기호를 반드시 벗겨야 합니다. 만약 y = 루트가 아니라 절대값이죠. y = 절대값 x에서 기호 안의 수가 양수이면 그대로 나오면 되고, 기호 안의 수가 음수이면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음의 부호를 붙여서 기호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양수가 되지요. 절대값 기호 안에 절대값 x-a처럼 수의 구간이 있으면 전체 수가 양수가 되도록 구간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구간의 수가 양수이면 그대로 x-a로 나오면 되고,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x-a로 나와야 합니다.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식의 그래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독립변수 x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로 절대값 x, 종속변수 y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로 절대값 y, 함수식 전체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로 절대값 fx가 있었습니다. 독립변수 x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는 양의 수와 음의 수가 같은 수가 되므로 함수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해 선대칭을 이루고, 종속변수 y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는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같은 함수식을 가지므로 x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되고, 함수식 전체에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경우는 함수값이 음수인 경우도 양수가 되어야 하므로 x축 아래 부분을 꺾어서 위로 올린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기호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독립변수의 절대값 기호를 맨 먼저 계산하고, 다음으로는 함수식 전체에 대한 절대값 기호를 계산하고, 종속변수 절대값 기호는 마지막에 계산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함수식의 변형은 함수의 기본형 y=fx를 y=-af-bx 플러스 c 플러스 d의 형태로 변형할 수가 있는데, 변수 앞에 붙이는 음량의 부호는 축에 대한 대칭성을 나타내고, 변수에 곱해지는 수는 그래프의 값을 확장하거나 수축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변수에 더하거나 빼는 수는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로 기초수학 전체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강의는 새로운 수학으로 논전기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수학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